예,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손영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농업용 로보틱스 플랫폼입니다. 어, 그, 농업용 로봇은 최근에 이제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정밀 농업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계속 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90년대부터 이제 쓰이던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디지털 농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미래 농업이라고도 이제 불리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의 농업에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이제 결합한 그런 기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광의의 의미로 스마트팜이라는 말을 또 이런 용어와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농업용 로봇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다양한 농업 환경이나 농작업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일부 결과물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농생명 쪽에 관심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은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 명으로 지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식량은 지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뒤쪽 발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에는 보면 저희가 소위 부르는 이제 농약, 방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또 많이 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리기 위해서 방제 작업을 하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 또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어, 그리고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뭐 언제부터인가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안전한 그런 농산물들을 또 이제 생산해내야 된다. 그래서 생산량을 올려야 되면서 또 뭐 뭔가 피해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한 10년 전 얘기인데 이미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지금 팜 2050이라는 이제 농업기술 일종의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설립을 해서 다양한 전 세계의 400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때 10여 년 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농업에서 핵심 기술이 로봇, ICT,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나오듯이 이제 팜 2050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2050년에 이제 100억 명의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70%의 생산량 증대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로봇, ICT, 뭐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잘 아시는 CES에 이제 올해 2023년의 키노트는 존 디어라는 회사가 지금 키노트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이제 농촌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농업용 트랙터라든지 다양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CES에 이제 키노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기업은 기존의 그런 농기계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등을 이제 활용을 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팜 2050하고. 그리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지금 팜 2050이라든지 뭐 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10여 년 동안 지금 많은 곳에서 농업에 로봇하고 인공지능을 투입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많은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로봇의 이제 중요한 학회인 이크라나 아이로스만 봐도 최근 10년에 거기 발표되는 논문이나 관련 세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업 쪽은 너무나 분야가 넓고 다양하고 또 실제 필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봇이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뭔가 하나의 플랫폼이나 더 나아가서 표준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저는 농업용 로보틱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요 틀 안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로봇 연구들을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렇게 이제 그리핑해서 많은 이제 알고리즘들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는 이제 다양한 농업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생산, 가공, 유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업 환경, 이것은 노지, 소위 이제 저희가 말하는 논밭, 그 다음에 시설,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 이런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각각의 환경과 프로세스에서 보면 다양한 농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방제라든지 수확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이외에 수십 개의 이제 농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기존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개발된 그런 원천 기술들을 어떻게 좀 플랫폼화해서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농업뿐만이 아니고 임업이나 수산업, 축산업 이런 쪽으로까지 크게 이제 확장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농업의 전 주기적 분야의 필드 오퍼레이션, 그리고 센싱, 모니터링, 샘플링, 매핑 이런 크게 5개로 재그룹핑한 그런 농작업에 그런 로봇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로봇 기술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제어 기술, 그리고 퍼셉션, 인식 기술, 이렇게 크게 세 개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고, 이제 하드웨어, 그러면 또 제어, 그리고 이제 퍼셉션 쪽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고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단일 로봇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군집 로봇의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고, 군집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이종의 이제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군집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뭐 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수학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유지비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항공에서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방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매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UAV 컨셉의 이제 그런 이제 로봇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종의 로봇들이 이제 협동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군집에 이종 로봇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뭐 이제 관련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을 것인데, 저희는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나름 좀 테크니컬하게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이제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종군집 로봇은 이제 대규모의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제어하고 임플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오토마타로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디스크릿 이벤트 시스템 쪽에서 사용되던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시어리를 이제 저희는 제어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각각의 디스크리트 스테이트들이 있고요. 그런 스테이트들 사이에서는 이벤트가 발생되어서 이제 스테이트 처리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 안에는 다이나믹 시스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스템과 이제 디스크 이벤트 시스템이 이제 결합되어 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컨트롤 시어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이브리드 오토마타든 그냥 오토마타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플랜트를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제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 오브젝티브들은 이제 비헤비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부르는데 그것을 만족하는 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러를 이제 설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컨트롤러는 이렇게 지금 뭐 난블라킹 리스니, 뭐 컨트롤러 빌리티니, 난 컴플리트 리스니 이런 여러 이제 이론 조건들을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그런 슈퍼바이저를 이제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좀 확장을 하여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로봇들이 다양한 컨트롤 오브젝티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여러 개의 컨트롤 오브젝티브들을 어, 그 이렇게 이제 하위 레벨에서 그러니까 노 레벨 플랜트에서 이렇게 이제 패러럴하게 그 컨트롤 오브젝티브 1, 컨트롤 오브젝티브 2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이제 모듈러 슈퍼바이저를 또 여러 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모듈러 슈퍼바이저들을 또 상위에서 제어하는 하이 레벨 슈퍼바이저를 저희는 또 이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하이라키컬하게 제어하는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이제 슈퍼바이저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랩에서 다양한 플랜트 모델이 있고 그리고 하이레벨 플랜트 모델은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하여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이레벨이라고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이제 위에 상위 감독관이 더 있어가지고 이제 각각의 플랜트들을 단순화시켜서 또 상위 레벨에서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컨트롤 설계 과정을 거쳐서 뭐 설계하게 되는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비디오를 지금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저희 어 전남대학교 내에 있는 가수원인데 지금 이제 UGB 세대와 그다음에 UAB 한 대가 코퍼레티브하게 어떤 미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UGB들은 뭐 수학 작업, 방제 작업, 또 그리고 운반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고 실제 지금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고 걔들한테 이제 UAB가 먼저 가수원 전체를 매핑을 하여서 각각의 이제 영역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방제, 수학, 운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그러면 UAB는 이제 하이 레벨 컨트롤 개념으로 하게 되고 각각의 또 UGB들은 이제 모듈러한 슈퍼바이저가 이제 작동해서 그런 미션들을 컴플릿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이렇게 보시듯이 그, 어, 그 저희가 설계한 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가 이벤트가 바뀌면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 안에서 스테이트가 잘 트랜지션 되고 있음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또 이제 슈퍼바이저를 좀 더 이제 옵티멀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이벤트의 코스트를 할당을 하여 가지고 그런 코스트가 이제 최적화되는 여기서 최적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코스트를 최소화시키는 옵티멀 슈퍼바이저를 또 이제 제안을 하여서 이거는 실험까지는 못했는데 시뮬레이션 수준에서 저희가 제안해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벤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최소화되면서 똑같은 컨트롤 오브젝티브를 이제 만족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지금은 조금 더 확장하여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또는 이제 멀티 로봇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넥티비티라든지 리지디티 이런 개념을 앞에서 저희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오토마트에 좀 접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펑션이라는 이제 델타라는 함수를 정의하여 가지고 이를 이제 하이브리드 오토마타에 접목을 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하이어라키컬 슈퍼바이저 컨트롤 그런 스트럭처에 이제 커넥티비티라든지 이제 리지디티를 이제 유지하면서 각각의 이제 멀티 로봇들이 이렇게 이제 농작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연구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농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학 작업입니다. 수학 작업은 지금 이제 실내 수학 작업하고 그다음에 노지 수학 작업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는 이제 뭐 오이라든지 파프리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인데 저희 실험실은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오이를 이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문 발표를 다 했고요. 현재는 참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이 어려운 게 뭐 오이 관련해서 개발된 것을 그냥 참외에다 바로 쓰고 이렇게 이제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농업용 로봇 플랫폼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제 기본 펀더멘탈한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작물이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이슈가 생기는 것만 조금 트라이를 하자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실내 작업이 이제 수학 작업을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작물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디텍션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 순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학 순서라는 것은 저희가 수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수학 작업을 하는 데는 매니플레이트 이동 시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학 순서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학 작업을 하려면 이제 작물에 수확할 위치로 이제 근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단계이고 먼저 예. 요거를 좀 더 이렇게 뭐 이제 자세하게 이제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디텍션 쪽입니다. 디텍션 쪽은 이제 농업 쪽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디텍션 쪽에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거 발달 때문에 이제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명 조건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디텍션 성능이 이렇게 실제 필드에서 많이 다른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작물이라는 게 우리가 오이라고 하면 그냥 오이 한 종이 아니고 그 안에는 수십 종의 이제 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텍션을 이렇게 잘 알려진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글로벌하게 먼저 이제 작물을 카메라 FOV 안에서 디텍션을 하고 그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학 순서를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네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3차원 상에서 3차원 좌표계 상에서 수학 경로를 이제 최적화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니플레이터 이동 거리를 고려해서 수학 순서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뎁스 방향에서는 우리가 실제 이제 작물이 보이더라도 수확하는 게 이제 어려운 애들이 있습니다. 즉 뭐 잎사귀에 가려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웨이팅을 작게 줘가지고 이제 수확 순서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거나 그 후순위로 이렇게 미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 순서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학 작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수학할 꼭지죠. 꼭지를 이제 인식을 하여서 거기로 정확하게 빨리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텍션을 한 다음에 이제 접근한 비주얼 서버잉 문제가 됩니다. 근데 수학 작업은 이렇게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이렇게 작물로 접근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를 수확하고 또 그 다음을 수확할 때는 꼭지를 따게 되면 작물에 흔들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까지들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그러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에서 이제 비주얼 서버잉을 뭐 1, 2mm 그런 오차 안에서 이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 초점을 맞췄던 게 이제 먼저 이미지를 스테빌라이제이션을 하고요. 늘 이렇게 흔들리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디텍션을 하고요. 이제 작물만을 디텍션을 하고 뭐 예, 이것까지는 이제 뭐 이제 알려진 알고리즘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다음이 이제 페디쉘 디텍션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수학 쪽의 인식 쪽에 이제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결국에는 엔드 이펙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커팅 작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꼭지에 육자유도 이제 그 피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저희는 이제 패스트 포인트 피처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기존의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재구성하고 해서 요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런 모든 것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비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주얼 서버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임 레이시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딥러닝 대비 한 1.5배에서 최대 한 2배 정도의 그런 프레임 레이스를 가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먼저 이미지를 스테빌라이제이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텍션을 합니다. 디텍션은 이제 아까 프레임 레이스 올리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작물의 정보를 이제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길쭉한 형상이냐, 길쭉한 작물이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의 이제 레이쇼를 저희가 이제 작물마다 지정을 하여서 알고리즘은 똑같지만 그 레이쇼만 바꿔주면 이제 쉽게 작물 인식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FPFH 알고리즘으로 육자유도 이제 벡터를 뽑아내고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뽑혀야지 이제 작물 수확이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지가 그냥 아무 때나 자르면 안 되고 저희가 일정한 위치를 딱 잘라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라면은 이제 1, 2cm 포인트를 잘라내야 되고 뭐 이제 각 작물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서버잉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게 예, 동영상인데 제 생이 잘 안 되네요. 예.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로 실시간으로 이제 자꾸 위치 보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가 필드 테스트 이렇게 해본 바 저희는 보면 이제 한 2mm 정도의 오차로 저희가 잘 제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든 그리퍼가 뭐 10mm 정도, 10mm 정도 오차면은 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잘 이렇게 커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2mm 정도면 충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물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줄기 그 폭만을 생각해서 이제 10mm 정도로 하고 2mm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오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쳐져 가지고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요 줄기하고 여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잘라야 되는 요 부분 사이 간격이 작물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 작물마다 다르고 또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 간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하고 저희가 만든 이제 엔드 이펙터가 충분하지 않는 거죠. 실제 어 수확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 하여튼 필드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런 정형화되지 않는 하여튼 그러한 요건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제 이제 수학을 하는 엔드 이펙터인데 실제 이제 사람이 수학을 할 때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양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잡고 한쪽은 이제 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팔 수학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엔드 이펙터 하나에 그래스핑하고 커팅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커팅하는 부분이 이게 작물들은 여기 이제 시설에 있는 그런 과체류 등의 작물들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커팅의 이런 커터의 성능도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톱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그래스핑 하는 부분에 작물의 이제 표면이 뭐 이렇게 사과라든지 배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제 좀 이렇게 그래스핑이 되지만 오이라든지 이런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흡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가미 구조로 석션컵을 설계를 하여 가지고 흡착력을 이제 대폭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곡률이 이렇게 다양하더라도 잘 흡착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커팅부하고 지금 석션컵 기반의 이제 그래스핑부 요거를 이제 하나의 엔드 팩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실제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한 것이고 저희가 세 군데의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200~3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수확 성공률이 한 7~80%이 정도 나왔고 요거는 지금 그 상위 1% 저널에 이렇게 발표되어서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처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비주얼 서브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줄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실제 그러면 딱 이제 진입하고 나면 그냥 잘리는 건 그냥 금방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잎사귀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수확하는 거를 지금 아직 안 만들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 진입하는 쪽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잎사귀가 가려져 있고 어쨌든 그냥 한 팔만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팔 수학 로봇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보면 수학을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그전에 적화, 그러니까 거기 작물이 열리려면 먼저 그러면 수정을 해서 꽃이 맺히는데, 그 꽃의 숫자들도 좋은 품질의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컨트롤합니다. 뭐 토마토라면 토마토가 이제 한 줄기에 3개가 열리게 한다든지 4개가 열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수정이 된 꽃의 숫자를, 그러면 필요 없는 꽃은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적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정이 된 다음에 작물이 똑바로 안 자르는 애들이 있거나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작물의 숫자를 또 컨트롤을 또 해야 된다. 그걸 적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줄기도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엽인데, 지금 한 팔 수학 로봇으로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터 하나로는 이러한 작업들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듀얼화 매니플레이터로 이런 수학뿐만이 아니고 적화, 적가, 적엽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때 그러면 퍼셉션 쪽은 그때 이제 어떤 작업을 해서 왼팔과 오른팔에 어떤 역할을 이렇게 이제 분배해야 될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싱그래프를 이용하여서 현재의 적화, 적가, 적엽, 수학 상황을 판단을 하여서 왼팔, 오른팔의 작업을 분배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지 수학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배추 수학을 했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해서 했는데, 배추 수학은 보면 이렇게 이제 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둑에다가 여러 작물들을 심는데, 특히나 배추는 보면 밑단을 잘 이렇게 수평으로 잘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두둑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피치 롤 방향하고 그다음 피치 방향 제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터가 들어가는 높이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롤 피치, 그다음에 커터 높이, 이게 이 세 개를 컨트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실제 이제 수작업으로 수학을 할 때는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을 이제 저희는 자동으로 수학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롤 피치, 그다음에 커터의 하이트를 이제 제어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세 가지 알고리즘, 먼저 처음에는 이제 PID 제어기로 했고, 두 번째는 백스래핑 제어기, 세 번째는 이제 접촉 포스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PID 제어기를 이제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칼만 필터를 써서 이제 PID 제어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워킹하는 것을 보고자 3분의 1 스케일의 그런 이제 수학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실내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선 잘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실제 이제 그 컴바인에다가 앞에 수학 모드를 붙여가지고 이제 실제 필드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뭐 이렇게 이제 2배 이상의 좋은, 이렇게 수작업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수학 모듈이 유압 시스템이기 때문에 PID 제어로 하니까 이제 비선형이 커서 아무래도 좀 이제 성능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좀 이제 유압 시스템에 좀 더 그래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백스핑 제어기로 제어기를 구현하여 가지고 또 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필드에서는 뭐 저희가 임의로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적으로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제 롤피치의 그 컨트롤하는 정확도는 상당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즉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제어를 정확하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적인 또 수학 성능에는 그게 또 큰 향상을 안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제어를 하려면 먼저 센싱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 두둑이다 보니까 우리가 배추를 막 수확을 하면 그 배추 잎사귀라든지 아니면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언스트럭처드한 이제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이제 센싱 정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이제 접촉 이제 힘을 이제 그냥 제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센싱이 이제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접촉 면에 그런 이제 컨택트 포스는 그것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이 센싱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포스 컨트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했더니 그래도 이제 예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제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하이트 기반의 이제 센싱을 해서 제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작업 말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농업에서 중요한 작업이 방제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방제 작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하는 방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리얼 방제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방제는 저희는 이제 배가수원에서 했는데요. 이 보면 이제 우선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제는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방제해야 되는 그런 과수만 인식을 하여서 그 부분에 정량을 이제 방제를 하는 그것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이야 뭐 이제 쉽게 되고, 그리고 본 논문은 어 2020년인가 21년에 이크라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써가지고 이제 예, 인식은 쉽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 부분인데, 제어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펌프 밸브를 이렇게 제어해야 되는데, 이게 방제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 그다음에 방제가 이렇게 분무되어서 날아가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바람 때문에 흩날리는 뭐 양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험 기반에 저희가 쓰는 방제기에 어떤 속도로 어떤 거리에서 분사하면 얼마의 양이 거기에 몇 초 후에 거기에 이렇게 도달한다,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반으로 이렇게 제어를 했습니다. 제어기를 설계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실험에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즉 이제 컨트롤 1은 그냥 항상 100% 방제를 하는 것이고, 컨트롤 2는 우리가 어 어 인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온 오프 컨트롤을 하는 것이고, 컨트롤 3은 그게 아니고 그 인식된 그 양에 따라서 0 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플로우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빨간 선은 우리가 이제 방제를 해야 되는 곳에 이제 방제된 비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 방제기 어 세 가지 컨트롤 방법 모두 그냥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파란색 선이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뿌려진 양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항상 뿌린 것은 이제 100% 이제 방제를 한 것은 방제를 해야 되는 곳이나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곳이나 비슷하게 뿌려진 거고,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결과고, 그다음에 온오프 컨트롤 행거를 보면 방제를 해야 되는 곳보다 이제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즉 이제 그러니까 농약 소비가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를 보면 그 줄어드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즉 방제를 하면 안 되는 곳에 방제를 한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훌륭한 성능을 이렇게 이제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성능남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드론 등을 이용한 이제 에어리얼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를 한다면은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하는 게 이제 제어 성능을 올리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제 오픈 더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에서 내가 방제해야 되는 곳에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방제가 잘 됐는지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센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적인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뿌려지는 상황을 센싱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컨트롤하게 되면 더 정확하고 더 적은 양의 방제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드론 같은 것에서는 우리가 비산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이건 예, 정말로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 라이다 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하여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 가지고 측정하고 하는 시도는 뭐 이렇게 몇 군데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저희 수준으로 하는 데는 이제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라이다 가지고 디텍션을 하게 되는 거죠. 디텍션을 하면 방제를 할 때 드론 가지고 그 방제가 되는 노즐이 1개가 아닙니다. 보통 뭐 이제 4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노즐을 컨트롤해 줘야 되는데 컨트롤하려면은 어떤 노즐에서 얼마만큼 방제는 아니 그 분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디텍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스파셜하게 어느 노즐에서 어 얼마만큼 분사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 템포를 하기에는 이제 요게 라이다 가지고 디텍션을 하다 보니까 디텍션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칼만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부드럽게 필터링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느 노즐에서 얼마만큼의 어 방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정도까지 했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 단계를 보면 디텍션을 이제 3D 라이다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노즐에서 얼마만큼 분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라이다가 디텍션 된 거에서 물방울만을 즉 이제 농약만을 포인트 넷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노즐에서 이제 그 분사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룹핑을 하여서 4개의 각각의 노즐에서 분사된 것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분류를 해냈습니다. 농약을. 그다음에 칼만 필터를 써 가지고 이제 템포럴하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노즐에서 분사되는 것을 예쁘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어 얼마나 멀리 분사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딱 분사되는 위치가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희망하는 데보다 멀리 분사가 되면 뭐 노즐의 각도를 틀어 가지고 아니면 노즐의 압력을 조절해서 분사되는 거리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분사 부피 즉 이제 우리가 적절한 양이 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으면서 분사가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 요 3개의 메저를 저희가 요렇게 예 이렇게 이제 수치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안한 그 방법이 잘 워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드론을 여기 드론의 분사 높이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분사 이동 속도 그다음에 드론의 비행 경로를 요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저희가 실험을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 뭐 이거는 정확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그룹핑하고 그다음 필터링하는 것을 이제 적용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예 비교를 해 보면 훨씬 이제 저희께 성능이 깔끔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이제 그 만든 3개의 메저 중에서 2개 최대 분사 거리하고 그다음에 분사 직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즐의 각도를 지금 이제 제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사 부피를 이용해서 노즐의 압력을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실험 중에 있는데 요렇게 노즐의 각도하고 압력을 실시간으로 어 각 노즐에서 분사되는 농약을 디텍션해서 피드백 받아서 이제 노즐 각도와 압력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농약의 양도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만 이렇게 에어리얼 스프레잉 되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운송 작업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내와 실외로 지금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팜 안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업용 로봇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이제 제일 편한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되도록 시설이 이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군질 로봇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기
하고 있지만 먼저 싱글 로봇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다양 A스타나 뭐 RRT나 이런 알고리즘들 중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고자 이제 이렇게 실제 스마트팜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그런 기존의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또 오차가 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스마트팜은 랜드마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랜드마크를 설치하여서 그 어, 이동 정확도를 그런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을 확장하여 가지고 저희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패스 플래닝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팜뿐만이 아니고 현재는 이제 이제 가수원에서 사람이 수확을 하면 배나 사과를 수확하면 운반 로봇이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그 수확 바켓을 운반 로봇들이 이 저장소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CBS 알고리즘을 저희가 조금 변형하여 가지고 이제 어 지금 그 예 요렇게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서 지금 이제 우선 과수원까지는 아직 안 갔고 저희 이제 그 실험실 인근에 있는 이제 노지에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대의 로봇들이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큰 애들이 먼저 목적지로 먼저 이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적지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시간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요것은 이제 지금 이제 필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하고 그다음 가수원에서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래프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저희는 이제 좀 패스 플래닝을 좀 더 이렇게 잘해 보고자 지금 요거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시뮬레이션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림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우선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네. 그 이제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인데요. 여기 이제 전남대학교에 이제 10여 년 전에 오면서 처음 이렇게 이제 농대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거든. 이제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전까지는 농업 쪽에 뭐 이렇게 관심을 둔 적이 없는데 이쪽에 이제 농대에 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농림부라든지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분위기는 그러니까 공학 쪽하고 그냥 공대 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상용화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그 우선 상용화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뭔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제품으로 팔면 상용화인 거고 그냥 완전히 100% 그냥 이렇게 이제 자율로 움직이는 거 이것도 상용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후자를 기대하는데 후자까지는 뭐 아직까지 뭐 언제가 될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자로 이렇게 좀 이제 사용자가 조금 이렇게 이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나의 그러니까 일하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수준이라면 아까 뭐 운반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로봇도 그렇고 뭐 상용화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단계에서는. 그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그쵸. 줄이는 거겠지만 이제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멀티로봇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이동 거리를 이렇게 이제 최소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로봇 이제 패스 플래닝 할 때 로봇들의 이동 거리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다 보면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예. 그 오늘 발표는 안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거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말벌이라든지 꿀벌
이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말벌은 뭐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도 말벌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등검은 말벌이라는 이제 외래종 말벌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벌 한 마리가 꿀벌 한 2만 마리를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꿀벌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꿀벌이 화분 매개하는 역할이 그게 생태계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벌을 이제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하려면 말벌집을 찾아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말벌을 드론이 추적하여서 말벌을 집을 찾아내는 연구를 지금 뭐 6년, 7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좀 주목도 나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꿀벌이 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꿀벌의 화분 매개하는 역할을 이제 로봇이 이렇게 대체하는 아티피셜 폴리네이션 하는 요런 연구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농업에 한정되지 않고 좀 이제 그런 생태계 쪽으로 환경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좀 확장하는 그런 연구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